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투자 시점을 알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돈 자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해보고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나요? 꼭 알아야 할 주제지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러가 보이시죠? 5만원권 원합니다. 이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호황과 불황을 읽고 그 흐름을 타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빚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빚과 자본주의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빚은 자본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업 또는 장사가 안 되거나, 여기 보이시죠? 식당 폐업, 업소 폐업, 집값이 장기간 떨어지거나,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때 그런 상황을 불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업이나 장사로 혹은 부동산 투자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고,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잘 돌지 않는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의미는 빚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의미가 빚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인지 예를 들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과 S건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둘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S건설은 아파트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10억이고요. 하지만 S건설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는 없겠죠. 이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건설은 은행에 가서 10억이라는 돈을 이자 5%에 빌리기로 합니다. S건설은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계속 연기를 하다 1년 후 아파트 사업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린 10억을 그대로 은행에 상환하기로 결정하죠. S건설의 담당자는 자신들의 상황을 은행에 방문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자 5천만 원 포함 10억 5천만 원을 요구하겠죠. S건설 측은 얘기합니다. 아니, 주위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금의 이자를 갚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은행 입장도 완고합니다. 이자 5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S건설 담당자는 일단 회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보죠. 아니, 은행에서는 원금만 나오는데 이자는 어디서 벌어 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는 S건설이 빌린 돈 10억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자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은행이 그냥 이자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한 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S건설이 이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이 마침 A와 B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 각각 10억씩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S건설은 갑자기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다행이다. 시장에서 돈이 돌게 되었다.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라며 환호를 합니다. S건설은 B를 상대로 거래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벌고 은행에 원금 10억, 이자 5천만 원을 상환합니다. 그래서 이자 5천만 원에 대한 물음표는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S건설은 앞으로 가능하면 돈을 빌리지 않을 거라 마음 먹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A의 10억, 그리고 B의 10억 중 S건설로 간 5천만 원을 제외한 9억 5천만 원, 이 둘을 합친 19억 5천만 원이 시장에 남게 됩니다. A와 B는 사업 초기 누구나 그렇듯이 의욕에 불타오르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거래하는 상대방이 A와 B 둘만 있고 돈도 19억 5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존만 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 예상보다 현실은 만만치 않죠. 그런데 1년이 지났으니 은행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A와 B는 속이 탑니다. 자, 이자를 낸 후 시장엔 얼마의 돈이 남게 될까요? 19억 5천만 원에서 A와 B가 각각 빌린 10억의 이자 각각 5천만 원씩 합쳐서 1억을 제외하게 되니까 시장에는 18억 5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둘은 또 1년 동안 이 18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서로 많이 벌기 위해 경쟁하여야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확실한 것은 적어도 둘 중 한 명은 원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A와 B는 생각합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아. 이렇게 돈이 안 도나? 그리고 당연히 걱정하겠죠. 어떻게 빌린 돈을 상환할까에 대해서. 자, 여러분은 지금쯤 A와 B가 왜 돈을 벌기 어려운 시스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침 다행입니다. A와 B의 등장으로 S건설이 빚을 무사히 갚은 것처럼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C가 나타나고 D, E, F, G, H까지 연속하여 나타나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A와 B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돈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죠. 이제 좀 돈이 도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저런 상황이 어딨어. 너무 인위적이다. 맞습니다. 실제 돈의 흐름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규모 있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닫힌 사회의 예로 이해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스토리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회 전체의 빚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돈이 사회에 나오려면 누군가 은행에서 빌려야만 하고 그 사람의 이자를 갚으려면 다른 사람이 또 돈을 빌려야 하고 그 사람의 원금과 이자는 또 다른 사람의 빚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빚의 지속적인 증가가 없다면 먼저 예에서처럼 A와 B가 한정된 돈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기가 힘들었듯이 빚 있는 사람들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업 혹은 장사로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주택가격, 자산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택가격 상승도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즉,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가게가 부채를 발생시켜야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만 부채를 짊어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부채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빚에서 기업, 기업에서 다시 가게로. 이렇게 부채 순환이 되어야 시스템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순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시간은 사회 전체의 빚이 증가되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빚의 증가가 필요한 거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현 통화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